시사인의 전혜원 기자입니다. 그 위원장님 보수 책사로도 불리시는데 간밤에 이제 한덕수로의 후보 변경을 국민의힘 당원들이 부결을 시켜서 오늘 김문수 후보가 등록을 했거든요. 일련의 상황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 국민의힘에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 뭐라 그럴까요? 국정을 책임지겠다고 이제 국민의 심판을 요구하는 사람들로서는 좀 너무 무책임한 태도 아니었을까요? 예. 자신들이 짊어질 책임감의 무게를 생각했다면 그렇게 가볍게 처신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들었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마이크 좀 갖다 주세요. 조선비즈 이주영입니다. 선거 국면에서 그 조희대 대법원장만 좀 메인 이슈로 부상하면서 중도층의 거부감이 좀 커지니까 속도 조절하자는 이런 내부 의견도 들리는데 여기에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습니다. 질문의 취지가 질문하신 내용이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대한 이야기시라고 하면 기존에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입장과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뭐 속도 조절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사법개혁에 대한 요구들이 높아지는 가운데 여러 가지들을 검토하고 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뭐 더 이상 입장을 지금 현재 밝힐 정도의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당 운영과 함께 잘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예, 다음 질문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기주 기자. 예, 거기 버튼 누르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MBC의 이기주 기자입니다. 그 국민의힘 후보가 김문수 후보로 오늘 등록이 됐는데, 그럼 앞으로 선거운동 기간에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떤 대응 전략으로 선거운동을 치르실지 컨셉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면 좋겠습니다. 아니, 오늘 근데 위원장님이 말씀 다 하셔서요, 저희로는 별로 달라진 게 없다고 봅니다. 김문수 후보나 한덕수 후보나 우리 내란을 일으켰던 내각에 있었던 분들이고요. 그 당위에서 후보를 하루 저녁에 바꾸는 일들이, 번복되는 일들이 벌어졌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오늘 위원장님 말씀대로 국민과 기득권의 대결, 반헌정 세력 대 헌정 세력의 대결이라는 큰 틀은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저희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여정을 가겠다라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후보의 변화에 따라서 전략적 기조나 노선의 변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진짜 국민들께서 자고 일어나면 후보가 바뀌는 국민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질문하십시오. 전자신문 최기창입니다. 이제 내일 첫 일정을 소화하게 되는데, 이제 첫 일정 이제 광화문, 그 다음에 이제 K 이니셔티브를 강조하는 일정으로 지금 공지가 돼 있습니다. 근데 추가로 뭔가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좀 내일 일정에 좀 어떤 부분을 좀 더 주안점을 두고 일정을 소화하실 건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 이제 공식 선거 운동 기간임에도 사실 계속 통합을 강조를 좀 많이 하시는데, 좀 중도 보수 인사들과의 어떤 접촉면을 늘리는 건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예정이 돼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후보님 관련된 일정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일정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내일 10시에 빛의혁명 광화문 유세를 시작으로 해서 12시에 K혁신 판교에서 혁신과 관련된 브라운백 미팅을 아마 예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시에 K반도체 유세를 동탄에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6시 30분에는 K과학기술이라는 주제로 대전에서 유세를 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진행되고, 중도보수 인사들에 관련해서는 뭐 우리 위원장님도 이렇게 접촉하고 만나실 계획이 있고, 또 후보의 일정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리는 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극우적 행보에 대해서 반대하는 많은 보수 인사들을 저희들은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의 저간을 넓히는 데 노력을 할 거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예, 더 하셔도 됩니다. 예. 네, 시사인 전혜연입니다.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이제 입법부뿐만 아니라 행정부도 민주당이 주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 관련해서 좀 권력을 좀 절제해서 사용할지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거 관련해서 좀 선거 캠페인에서 뭐 어떻게 좀 이런 우려를 좀 불식시킬 예정이신지 혹시 위원장님 견해를 여쭙고 싶은데. 네. 위원장님이 저한테 넘기셔가지고 지난 대선에 그 주장으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다는 건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난 대선에 제1당이 민주당인데 행정부도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캠페인을 펼쳤던 것이 국민의힘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엄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반드시 인식해 주시고 오히려 그런 내란을 수습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일사불란하게 저희들이 개혁 과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마이크 좀 갖다 주시죠. 이번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곧바로 인수위원회 기간 없이 바로 임기를 시작하게 되는데 혹시 대선 선거 운동을 준비하면서 당선 이후를 대비하는 내각 준비나 이런 작업도 병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준비 전혀 없었고요. 저희는 지금 이제 오늘 내일부터 선거운동에 겸손한 자세로 전력을 다하겠다라는 게 캠프와 당의 정확한 입장입니다. 인수위 없이 문재인 정부도 출발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내각을 짠다든지 그 당시에도 그랬던 기억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너무 마치 당선된 것처럼 오만방자한 행보를 보이는 것에서 저희는 경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시민들 하나하나 한 분 한 분들을 만나면서 진짜 대한민국이 왜 필요하고 우리가 어떻게 내란을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리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만 인수위가 없이 열리는 과정에서 저희가 정책에 있어서 그래서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인수위 없이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의 경우에 정책 공약이 인수위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바로 국정 운영의 기조나 메시지로 잡힐 가능성들이 높다고 보고 있고 이런 면에서 저희들은 정책을 하나하나 내는 데 있어서 신중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당의 내일부터 시작되는 22일간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우리 당은 정말 더욱더 간절하고 낮은 자세로 총력을 다할 겁니다.